눈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과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이야기만 계속하거나 부적절한 타이밍에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성 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감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윤활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작은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상대의 기분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상황과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논의 중에 불필요한 농담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지한 순간에 엉뚱한 주제를 꺼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경청과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과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며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나의 말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도하게 편하게 행동하거나 장례식이나 중요한 회의 같은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웃거나 농담을 던지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심리학자 어빈 고프먼은 사회적 맥락에 맞는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품위 있는 행동은 타인을 배려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침묵, 경청, 그리고 공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고민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맞는 행동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본인 이야기만 강조하며 대화를 독점한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의 이야기와 반응을 존중하며 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맞장구 치는 대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는 눈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하거나 무시한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인식하고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대응해 보세요. 이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거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과 말을 통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눈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 대화 흐름 이해, 자기 중심적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상황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